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간첩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2007년작 영화 브리치라는, 영어로는 이제 구멍이라는 뜻의 이제 그 영화 제목인데요. 그 영화는 이제 이중 간첩 행위로 미국 국가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미국 스파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FBI 간부 로버트 한센의 체포 직전 마지막 나날들을 이제 쭉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이 로버트 한센 이제 역을 맡아서 이제 연기했던 배우가 이제 크리스 쿠퍼라는 배우인데,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이제 본 아이덴티티, 맷 데이먼이 주연했던 이제 본 시리즈에서 1편, 뭐 2편에서 잠깐 출연하기입니다만은 1편에서 이제 제이슨 본을 이제 그 요원으로 데리고 있던 이제 비밀 암살팀 팀장 역할을 했던.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좀 변태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어떤 신념에 차서 어떤 비밀 불법 작전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팀장으로 나왔고, 굉장히 좀 이중적인 그런 연기를 다른 작품에서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인물 로버트 한센은 이제 FBI 25년 동안 재직을 했고, 그중 이제 그 상당 기간을 이제 방첩 활동을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정원 업무를 했던, 국내에 국정원 업무를 했던 것이죠. 이제 그 중에 25년이라는 재직 중에 22년간을 이제 이중 간첩으로 암약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뭐 돈 때문에 이런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환세는 이제 그 바지 입은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을 싫어하고, 그다음에 성적 소수자를 혐오하는 이제 골수 보수주의자였고, 그 영화 이제 그 소설로도 유명한 다빈치 코드, 거기서 이제 보면은 좀 극단적인 이제 카톨릭 신도들의 단체가 이제 오프스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로버트 한센이 단원이기도 했고, 그 보수주의적인 이제 카톨릭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사무실에 가족 사진, 십자가상, 뭐 성모상 등으로 장식하고, 평소에 이제 묵주를 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쭉 영화에 나오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과연 이 로버트 한센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간첩이 맞는 것인가, 긴가민가 이제 해지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영화의 주된 플롯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스파이 좀 그 막 007과 같은 그런 이제 액션물을 제외하면은 저도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로버트 대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연출했던 굿 셰퍼드라는 영화에 있는데, 이제 이게 1940년대 2차 대전 때부터 그 쿠바 사태까지의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CIA를 구성하던 이제 미국 엘리트들 사이의 뭐 갈등, 그 다음에 소련과의 방첩 전쟁에서 서로 막 그 이중 스파이들을 이제 심어나가는, 그래서 실화적 뭐 내용, 실화의 근거에 또 밝히진 않지만 아마 실화적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굉장히 좀 그 수작, 그 나름 뭐 아주 뭐 격렬한 액션이 있거나 뭐 이런 감동이 있거나 이런 영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냉정한 시선으로 차분하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여서 좀 기억이 나고, 여기에 이제 영국의 유명한 그 캠브리지 5를 이제 모델로 한 그런 영국의 이중 간첩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간첩의 이제 그 실체가 사실은 뭐 드러나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막 캠브리지 5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엘저히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아주 뭐 그 해당 뭐 미국과 영국의 아주 유력한 가문에, 본인도 아주 엘리트 코스로 정부에서 뭐 정보라던가 이런 데서 아주 중책을 맡았던 인물들로, 사생활이나 그게 뭐 이런 것들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제 이념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배경만으로는 이제 간첩이라고 의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랜 기간 암약할 수 있었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공이나 러시아를 편드는 행위, 심지어 뭐 김정은과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뭐 대한민국의 적화의 길을 열려고 했던 자가 이제 트럼프인데, 과연 이런 것이 어떤 공작의 결과로 포섭이 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이제 좀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요. 뭐 궁극적으로는 뭐 러시아 중공과 결탁을 해서 자유세계,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포섭된 간첩이든 심어진 간첩이든, 아니면 스스로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자기가 선택한 간첩이든, 뭐 결과로서는 간첩과 동일하다고 좀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트럼프를 또 맹렬히 지지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자유세계, 서방세계에서 간첩으로 나중에 확인되고 적발된 사람들이 전혀 그럴 여지가 있는 사람들로 의심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숙청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자신들이 포섭하거나 어쨌든 가지고 있는 서방 세계의 간첩이 그 세계에서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소련에 협력하고 소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봤을 때 스탈린은 그런 것들 다 그것처럼 활용하면서도 그러면 내 주위에 이러이러한 고위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간첩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미가 있으면 무조건 죽이고 기미가 없다 하더라도 항상 상시적으로 공포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수청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지난 얘기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원래 한미족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무력 침공은 정당한 취지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아주 어떻게 이제 대표가 좀 같이 얘기해 보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 서적을 이제 읽고 이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봐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예전부터 무조건 한민족이다 이건 당연히 아닌 거고 말이 일단 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또 설사 그럼 같은 민족이면 전쟁을 해도 괜찮은 것이냐? 6.25 남북한 전쟁 같은 경우에 같은 민족끼리 전쟁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쟁은 괜찮은 전쟁이었나요? 그 다음에 좌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5.18 같은 경우에 아예 한 국가 내에서 자기 같은 나라들 사람들끼리 이렇게 벌인 일인데 그럼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이 정당화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강한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약한 나라니까 이렇게 병합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면은 현재 이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강한 것이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전력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병합하는 건 정당한 게 아닌가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또 북한과의 또 관계가 비핵 문제라던가 이런 게 있으니까 처걸려서는 안 된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여쭙겠습니다. 6.25 참전국들 중에 당시 북한이나 김일성, 중공 못했던 거야 척을 져서 참전했던 것인가요?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 중공과의 외교관계를 거부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넘버 1부터 넘버 4까지 아주 그냥 힘쓰는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특정 강대국과 갈등이 있을 때 다른 나라들 힘 없는 대한민국이 양보하고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그때는 우리는 그때 사람들한테 무엇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대만의 독립 지도가 잘못됐다. 우크라이나는 냉전이 끝난 후에 생긴 나라지 원래 쓰던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계속 있었던 나라였던가요? 우리가 일제 36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정말 편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대만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이 또 북중러를 자극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쭉 지켜본 결과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북중러는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북중러가 조금 갈등할 때는 미국이 너무 약해졌거나 아니면 너무 강했을 때 나는 존재했던 것이죠. 너무 강했으니까 나는 미국 쪽에 좀 편을 들련다. 내지는 미국이 너무 약하니까 굳이 그렇게 미국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월남전 같은 때 그런 때겠죠. 근데 현재 북중러는 미국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북중러가 개별의 국가의 힘으로 미국과 대항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중러가 하나가 다시 되었고 자신들이 힘을 이제 세 나라가 합치면 이제 대항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중요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자유주의적 물결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자유주의적 물결들이 이제는 모바일 등을 통해서 국내에 끊임없이 이제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공동 대응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는 너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25가 북중러의 합작품이었듯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있는 이 군사적 긴장은 철저히 하나가 된 북중러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과 러시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애매한 포지션 가지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미국은 끊임없이 대한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 이 미국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과 대만까지 포함한 동맹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일본, 대만이 또 하나의 동맹관계를 형성해서 크게 우리 미국이 이곳에 동아시아에 개입을 해도 예전과 같이 혼자 덤탱이 쓰는 일은 없겠다. 나름 이제 세 나라가 각자 맡은 바 역할들을 수행을 해서 미국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덜어주고 또 긴장 관계의 어떤 갈등 국면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이것이 어떤 미국이 한국의 한반도에서 발을 빼지 않고 또 미국에 대한 발언권도 높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대만에서 발을 빼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지 않는다? 우리는 반도체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저는 뭐 그것도 많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 궁극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념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대한민국과 같은 운명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 몇 년 멀게는 10몇 년 중공과의 이제 경제적 어떤 협력 등등을 이유로 중공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등 어떤 양보하자 타협하자 이런 것들의 얘기를부터 해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도 끊임없이 러시아의 편을 드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중공이나 러시아, 북한의 어떤 이런 정보 공작의 결과물이 가능성이 높지만 진심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간첩과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스스로가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en